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9월 입학, 특히 인문사회 계열을 준비하는 해외고 졸업생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자소서로 만드는 비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해외에서 보낸 12년, 정말 긴 시간인데 이걸 고작 1200자에 담아내라니. 벌써부터 막막하시죠? 근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막막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 볼 겁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세대가 대체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그 DNA부터 파악하고요. 그리고 핵심 역량이 뭔지, 문항별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특히 결정적인 4번 문항은 어떻게 활용할지, 마지막으로 실수 없이 딱 제출하는 법까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연세대에 지원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세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성적 좋은 학생 뽑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연세대학교가 1885년에 세워졌어요. 곧 140주년이죠.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자신들만의 철학이 아주 뚜렷합니다. 세상의 틀을 깨서 선한 영향력을 나눠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연세는 이런 학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제가 바로 그런 인재입니다. 라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철학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됩니다. 믿음과 신뢰, 도전과 개척, 그리고 섬김과 헌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해외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치랑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대체 어떻게 평가할까요? 무슨 기준으로? 바로 3대 핵심 역량이라는 일종의 필터 혹은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서류를 샅샅이 훑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에요. 이거 그냥 성적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성적도 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여러분의 태도예요. 좀 더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는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걸 끝까지 파고 들었는지, 이런 지적 호기심과 성장 과정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이건 예전에 전공 적합성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저는 심리학과에 가고 싶어서 심리학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학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넓고 깊게 탐색해 왔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 역량. 이건 연세대가 강조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랑 연결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특히 12년 특례 학생들한테는 이게 진짜 필살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누구보다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협력하고 소통해본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이 경험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무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가 바로 평가의 핵심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 이 세 가지 역량을 잘 녹여서 저는 이 모든 걸 갖춘 균형 잡힌 인재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각 문항별로 어떻게 써야 합격하는 답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공략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문항입니다. 글자 수도 제일 길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항이죠. 여기서 뭘 보여줘야 하냐면요. 왜 하필 연세대인가? 그리고 왜 하필 이 전공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학업적인 노력들을 근거로 딱 제시해야 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역사 수업 열심히 들었다. 이건 그냥 사실 나열이잖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똑같은 경험이라도 교과서 너머에 1차 사료를 찾아봤고 그게 연세대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쓰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의미 있었던 교내 활동 3개를 쓰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략입니다.
아무 활동이나 세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의 조합을 통해서 저는 학업 역량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공동체에 헌신할 줄도 아는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까 말한 3대 역량을 골고루 보여줄 수 있는 활동 3개를 고르세요. 둘째, 그중 하나를 자세히 쓸 때는 왜 했고, 내 역할은 뭐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해냈다는 이야기 구조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 3번 문항. 이건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에요. 실패 경험을 쓰라니? 왠지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관점을 바꿔야 해요.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의 실패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실패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건 팀원 탓이었어요 라고 남 탓을 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다 티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런 소중한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진솔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대망의 4번 문항입니다. 문항 설명에는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특히 12년 특례로 지원한 학생들에게 이 문항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왜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 한 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800자,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1, 2, 3번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혹은 성적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만의 특별한 상황, 바로 여기서 풀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특정 학기에 성적이 뚝 떨어졌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혹은 내가 다닌 학교는 교육 환경이 좀 특수해서 이런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어필할 수도 있고요. 저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나 정체성을 더 깊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의 서류를 보면서 이건 왜 이렇지? 하고 가질 만한 궁금증을 미리 해소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는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닫은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죠. 정말 공들여 쓴 자소서가 어이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표 5개 치고 외우셔야 해요. 마감 시간, 특히 원서 접수 마감이랑 서류 업로드 마감,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오후 5시 1분 없습니다. 서버는 정말 칼 같아요. 절대로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부모님 직업 같은 거 절대 안 되고요. 학원 이름, 컨설팅 업체 이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토플, SAT 점수 같은 외부 스펙을 자소서 안에 쓰는 것도 금지예요. 이거 어기면 그냥 0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요. 명심하세요. 연세대는 여러분 부모님의 배경이나 외부 스펙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연세대는 화려한 스펙 리스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그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진솔한 목소리로 그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 되셨나요?